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두뇌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동물적인 본능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혹은 뭐 환경에서 물려받은 집단 무의식도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가 결합되면서 의식이 형성이 되고, 관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가난하게 된 백지라고 그랬죠. 네. 근데 어떤 환경의 이 자극을 받으면서 어떠한 의식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환경의 자극을 또 받아요. 환경, 교육, 경험. 이런 자극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이 자극에 내 안에 만들어진 의식들이 또 반응을 해.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의식들이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내가 7살이 돼서 근데 또 어떤 환경, 어떤 자극을 받았어?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이 자극에 내 안에 있는 의식들이 반응을 해. 반응을 하면서 또 의식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들 말고도 또 다른 의식이 만들어지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었는데 뭐 C가 와가지고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서 D도 만들어지고 E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A라는 자극에 B, C, D라는 의식들이 있으면 B가 반응을 하면서도 의식이 만들어지고 네. C도 이 자극에 반응하면서 의식이 만들어지고 B1, B2, B3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럼 내가 20살이 돼도 20살이 되면은 20살에 많은 의식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또 자극을 받으면은 이 자극에 반응하면서 또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60이 돼도 또 의식은 또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의식들이 어떠한 자극에 끊임없이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의식들은 의식에 반응을 하면서 또 반응하면서 자극도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응은 반응대로 다 각자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의식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의식의 자아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의식들이 힘이 똑같을까요? 힘이 다 다른 거야. 네. 힘이 어떤 의식은 힘이 굉장히 약해. 어떤 의식은 힘이 굉장히 세기도 한 거야. 응? 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뭐랬죠? 내 안의 의식들이 힘이 다 똑같을까? 아니다. 힘이 센 의식도 있고 힘이 약한 의식도 있다. 반복할수록 힘은 세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반복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놓으면 힘은 그만큼 약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럼 내 안의 의식들은 내가 원해서 만든 걸까요? 환경과 교육과 경험에 자극을 받으면서 수많은 의식들이 만들어졌어. 내가 그걸 다 원해서 만든 건가요? 어쩌다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어쩌다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 중에 내가 원해서 만든 게 몇 개나 될까? 별로 없겠죠. 또 내가 원해서 키워놓은 의식은 몇 개나 될까? 아, 이건 정말 나한테 유익한 거야 하고 그 의식을 키운 거는 몇 개나 될까? 그것도 소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식의 자아들이 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런데 그 의식들 내가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죠. 원해서 만드는 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거야. 그 내 안에 그리고 그러면 원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 거를 놓고 그걸 나라고 봐야 돼? 그럼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식들이 자극에 또 반응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제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의식들이 만들어졌어. 근데 표상에는 어떻게 발현이 될까요? 뭐 그 관념들, 의식들이 이렇게 백가쟁명처럼 예. 각자 막 짹짹거리겠죠? 예. 네.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자극을 받으면 내 안의 의식들은 반응을 해요. 근데 힘센 의식의 반응이 클까요? 힘 약한 의식의 반응이 클까요? 센 의식이 아무래도 크겠죠. 예. 내가 어떤 자극에 생각이 일어나요. 그건 뭘까요? 이 자극에, 외부의 자극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반응을 해요. 관련된 모든 의식들이. 그러니까 제각각 반응을 한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반응을 하는데, 먼저 인식이 되는 건, 생각으로 인식이 되는 건, 힘센 힘이 센 의식, 약한 의식. 힘센 의식이다. 힘센 의식이 먼저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응? 감정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자극을 받았어. 이 자극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의식들은 다 반응을 해. 그런데 먼저 기분 나빠하고 일어나는 건 뭐야? 힘센 의식인 거야. 네. 이 자극에 힘이 센 의식이 그 자극에 적절하다고 여기면은 기분이 좋다 하고 나와. 근데 그거에 반하면, 자기 기준에 반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나오는 거야. 해서 기분이 나빠하고 내가 화가 나거나 안에서 욱 치밀어. 그렇죠? 결국 표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내 안에 힘센 의식의 반응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낼 때 화내는 나만 있나요? 화내지 말자는 나도 있나요? 뭐 둘 다 있죠. 오. 네. 근데 누가 먼저 드러난 거야? 화내는 나가 드러나는 네, 거죠. 그게 먼저 드러난 거야. 화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화냈네. 근데 그때 이제 화내지 말자는 얘가 이제 그거 화내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는 또 이제 나중에 주장을 하는 거야. 얘한테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갈등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최대의 갈등이죠. 아, 친구니까 이거 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빌려주면 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고 몇 가지의 의식들이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각자가 자기 주장하는 게 우리 내면에서 뭘 돼? 내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표상에 드러난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은 걔네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드러나겠네요. 그 자극에 힘이 센 애들이 먼저 내 표상을 장악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나 느낌이라는 거나 감각이라는 거나 감정이라는 거나 다 내 안의 의식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드러난 걸 놓고 문제 삼아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거를 놓고 문제 삼아야 됩니까? 뭐 근본적인 걸 봐야겠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화가 나는데 참아요. 그러면서 다시 화 안 내기를 바라죠. 그거 돼요? 잘 안 되죠. 그런 거. 참을 수는 있어. 꼭 참아도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화를 났는데 표출만 안 한 거죠. 그 참았어. 그러면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화병에 걸리겠죠. 계속 그렇게 하면. 예, 화병에 걸리죠. 참고 누르면 어떻게 올라오는 걸 참아서 들어가면은 안에서 그대로 있나요? 이게 안에서도 곱나요? 네. 안에서 곰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계속 참으면 돼요? 응? 계속 참으면 되냐고. 우린 그렇게 해온 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 참는 게 미덕이라고 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참아라. 참을 인자 세 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참는 게 미덕이었어.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감정을 인정하라고 그러죠. 나는 이 감정을 나쁘다고 여겼어.
왜 이게 삶을 해를 끼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많거든. 화병도 생기고 모두 많고 부작용이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 감정을 인정해 주라고 그러죠. 슬플 때 슬픈 감정을 인정해 주고 화날 때 화난 감정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네. 그건 맞나요? 요즘에 대세긴 하죠. 그런 것들이 대세고 책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죠. 화날 때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혹은 좀 더 나아가면 아 뭐 이러이러해서 화가 날만 했구나 아, 날만 했구나. 예. 아 그럴만 했어 하고 이렇게 다독인다고 할까요? 위로를 해준다고 할까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그걸 정당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것만 해도 조금은 낮은 거예요, 옛날보다는. 왜? 참고 누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인정해줘라. 그래서 그럼 조금 감정이 조금 완화되는 것도 있거든. 예. 근데 그것도 뭐야? 드러난 것만 본 거야. 근데 내가 근본적으로 그런 것에서 내가 짜증이나 화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는 것도 안 돼. 그럼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화가 나요, 안 나요? 또 짜증 나요, 안 나요? 그런 또 상황이- 짜증 나는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는 또 화가 나겠죠. 예. 뭐 또 슬플 그럼 또 거고. 그거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기분 풀으라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자기 풀으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정도도 난 거야. 그러나 근본은 아닌 거야.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 때 짜증을 유발하고 화를 유발한 내 의식, 내 관념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야. 그거를 찾아 들어가서 내 무시 속에 있는 그걸 찾아 들어가서 그거를 내가 의식으로 드러내줘야 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의식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이걸 점검을 해서 이거 자체를 개선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같은 유사한 환경에서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개선이 되면. 안 나겠죠. 예.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지 않은 불쾌한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건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동을 안 좋은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뭐 누명을 썼다든지 물질적인 그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걸 반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를 그 들여다보고 나를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의식을. 그러면 사람들은 의문을 품거든요. 아니 바깥에 그 문제적인 인간과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마치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도 닦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난 참으라는 말 안 해. 참지 말고. 나는 화가 나는데 참으라는 말 안 해. 네. 억누르라는 말을 안 해. 화나는 게 마음에 안 들으면은 화를 유발한 의식이 무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화를 유발했는지를 들어가서 찾아보고 점검을 하고 개선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처럼 손해를 본 거 이런 거 말고도 아주 간단한 거라 봐요. 친구들끼리 있는데 친구가 조금 말한 게 기분 나쁘게 느껴졌어. 우리 그런 일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 네. 그럴 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상대가 잘못할 수 있어요. 상대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해서 화를 내서 상대가 고쳐지면은 화내야 돼요. 그렇죠? 화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진다면. 근데 내가 화를 내도 그 사람 고쳐지지도 않아. 근데 나는 화가 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더 현명한 나를 만들어야죠.
상대가 불쾌한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뭐라고 한다 그래도 뭐라고 해서 나한테 기분 나쁘게 대하면은 서로 간에 충돌이 커져요, 안 커져요? 충돌이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만나면은 먼저 기분 나쁜 마음 갖고 또 만나게 돼. 또 간신히 풀었어. 근데 그 사람이 또 그랬어. 그럼 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우리 이런 일 많죠? 부부간에도 많지 않아요? 가족 내에서도 많지 않아요? 가족 내에서도 많은 게 아니라 거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상대가 문제 갖고 잘못한 거는 그건 상대의 문제고 상대의 잘못이야. 그것에 대응하는 나를 보자는 거야. 여기서 나는 더 현명할 수 없겠느냐는 거야. 네. 여기서 내가 이런 감정이 안 일어날 수는 없겠냐는 거야. 물론 이런 얘기할 때, 그때 감정 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넉넉하게 웃고 있어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게 반응하죠, 전부 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좀 대범하고 넉넉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 보이긴 하죠. 예. 네.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타고난 성질머리가 어렵겠다라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타고난 성질머리는 없어요. 네. 타고난 성격도 없어요. 그것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또 주변 환경이 좋으면 다행히 조금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거기 중심에 내가 있어. 내가 좀 성격이 안 좋다. 또는 뭐 좀 성격에 좀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은 나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내가 살아가면은 난 평생 그 성격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 성격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패턴이 나한테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성격과 관련된 의식들이 내 안에 디글디글하게 크대는 거야. 네. 네, 그것뿐입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얘긴데요. 일본의 황혼이혼 벌써 이제 수십 년 된 얘기인데 지금도 그건 많다고 합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도 황혼이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네. 잘 예전에는 뭐 일본에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는데 여자가 꾹 참고 다 맞춰주고 그냥 예예 하며 살다가 남편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받는 순간 그거 갈라서자라고 네. 하고 여기서 이 현상에서 재미난 지점은 남편은 이 아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전혀 납득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평생 억누르고 참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참겠다 하고 갈라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그 화를 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화를 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살면서 그런 분들 종종 봤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폭언을 한다거나 막 소리를 높여서 계속 화를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밑에 직원이나 부하들을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는 분들 종종 봤거든요. 근데 또 부하 입장에서는 하는 신용은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냥 따르는 척은 하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끓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화를 내야 돼.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해야지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하고 그 패턴이 더 굳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패턴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실질적인 인간관계는 파괴된다고 봐야 되고 어떤 거래 관계만 네.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그냥 서로 원수처럼 또 마주쳐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예요. 상대를 강제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위계 질서 속에서 상대를 강제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상대를 억압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화를 내서 상대를 바꾸는 경우는 진짜 바꿔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안 좋아지기 일수야. 근데 화를 내지 않고 바꾸는 방법은 바꿔지는 경향이 많아요. 오히려 그 방법이. 예. 네. 근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있다고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쟤는 좋은 말로 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특히 과거에 한 50년, 70년 동안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거는 예. 억압만 하던 스타일에서는 좋은 말로 해도 다 억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부 크릴 때 참 많이 해봤는데 부부 사이에도 심각하게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서로가 자기 주장에 바쁠 때 그 일어나는 거야. 대화를 할 줄은 몰라. 여보, 대화 좀 합시다. 그러면 반대편은 어때요? 덜컹 하는 거야.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게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반대편은 덜컹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고 강제하게 바빴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거거든. 근데 정말 대화가 되고 잘 접근을 하면은 상대도 인식하고 스스로 바꿔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황혼이혼을 말씀하셨는데, 이 황혼이혼은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네. 예. 문화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던 문화에서는 여성이 이혼을 엄두를 못 내죠. 조선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네. 또 먹고 살기 바쁠 때에는 먹고 사는데 전력을 투구하다가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혼 생각을 못해. 네. 왜? 먹고 살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불황기 때도 이혼율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네. 경제적 불황일 때도. 그런데 이 문화와 함께 이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10,000 정도로 올라가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젠 사람들이 삶의 질을 찾으려고 해. 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면 좋겠어. 근데 내 삶이 너무 이 질이 안 좋은 것 같아. 가정에서도 이 부부 관계가 너무 일방적인 거야. 이럴 때 국민소득이 올라가다 보면 각계인들의 마인드도 조금은 더 삶의 질 쪽으로 가 있거든요. 내가 이래서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황혼이혼이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시작이 되고 왕성해질 때가 10년 전, 20년 전이라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얼마 전에 네, 맞아요. 네.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적당한 국민소득이 될 때 황혼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문화가 바뀌잖아요. 과거의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로 문화가 턴을 하면서 난 이렇게 못 살겠다도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옛날에 40, 50년 전에는 이혼을 하는 걸 엄두를 내나요? 엄두 못 냈어요. 만약에 이혼을 하면은요, 이혼여다 해가지고요, 무지한, 보이지 않는 질타를 받았어요. 터부시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혼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의식이라는 거, 의식의 형성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관념을 만들고 그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휘몰아 가는지, 그 결과 나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학자나 전문 의사나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이나 알아서 연구하고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처방을 주고 뭐 이러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뭐 마음의 구조를 내가 배워야 되나, 내가 의식의 구조를, 형성 과정을 내가 연구해야 돼?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그냥 귀찮다, 피곤해,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면 좋은데 이거 사람들이 선뜻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게 저는 참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제 지인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네. 네.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내가 더 행복하고 싶고 스트레스 덜 받고 싶다면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마음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이 나를 그냥 바꿔주나요? 아닌 거야. 내가 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면 돼. 그럼 마취하고 수술을 해. 나는 가만히 있는 거고 남이 해주는 거야. 근데 내 정신은 나만 바꿀 수 있는 거야. 나만. 근데 말씀 중에 이거 다 연구해야 되나요? 아니야, 연구하려는 말 안 해요.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배워서 적용만 하면 돼. 네. 쉬워. 내가 스트레스 덜 받고 싶으면,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내 마음의 구조를 배워서 익히고 실천해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네. 저한테 10회, 20회만 저한테 이렇게 배워도 많이 바뀌어요. 난 그걸 지금까지 경험해 왔어.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해. 왠지 아세요? 지금 이게 내가 다라고 여기는 거야. 어? 지금 나는 내 모습을 나는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거야. 근데 이해는 가. 왜? 지금까지 나를 바꾸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각자가 다 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네. 노력을 했는데 그거들을 해봤는데 안 바뀌는 거야. 그렇죠. 요즘에 자기계발서가 왜 이렇게 많이 팔려요? 그거 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보고 개선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대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바뀌어. 잘 안 된다. 잘 안 돼. 그리고 노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네. 말은 다 그럴듯한데 적용이 잘 안 돼. 네, 구체적으로 내 삶에. 예. 네. 또 적용을 하려고 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 우리 연말 되면은 내년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뭘 바꿔야겠다. 우리 강하게 마음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 연초부터 하려고 노력을 해. 네. 그러다가 나오는 게 뭐야? 작심삼일. 이 마음에 며칠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말 나를 바꾸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안 돼. 나도 그랬어요. 20대 때 나를 바꾸려고 나도 미치듯이 노력을 해봤는데 이거 잘 안 돼. 이거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포기하게 되는 거야. 아, 내 또 이대로 살 거야. 약간 힘들잖아. 아, 힘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사는 게 원래 힘든 거잖아. 사는 게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은 고해야 돼.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바꾸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문제 보는 거에 지친 거야.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평생을 연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더 수월하게 바람직하게 바꿀까?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마음의 세계, 결국엔 무의식의 세계까지 가게 된 거야. 해서 무의식의 원리와 이치, 마음의 구조와 원리와 이치, 이 메커니즘을 정립을 하고 그거대로 가르쳐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난 나무라고 싶지 않아. 다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안 된다고 멈추지는 말자. 그러면 힘들잖아, 사는 게. 안 그래요? 네. 사는 게 힘들어진다. 좀 더 덜 힘들게 살 수는 없어? 좀 더 나를 더 멋있게 이렇게 발현할 수는 없어? 누구나가 자기를 멋있게 발현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방법을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자,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래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포기하지는 말고 이거라도 한번 배워보세요. 이거 열심히 배워서 따라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앞으로도 많이 해주겠지만 그렇게 설명해줘도 내 마음의 구조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을 10회, 20회, 30회 쭉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정말 이제는 나를 멋지게 발전시키고 발현하는 그런 과정을 가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더 현명해질 수 있는 길이 있고, 있죠.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무의식을 모를 땐 너무 어려워요. 네. 마음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모를 땐 그게 너무 어려워. 강제로 나를 하려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안 좋은 어떤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 근데 내가 의지를 세워서 이걸 바꾸려고 해. 그 의지가 힘이 세요. 내 안에 관념이 힘이 세요. 몇십 년 먹은 관념이 있어. 네. 누가 힘이 셀까요? 관념이 세겠죠. 관념이 당연히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 나를 강하게 바꾸려고만 그걸로만 노력을 해서는 이게 안 돼. 힘이 센 의식이 내 안에 있긴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있거든. 네. 응? 그러니까 드러난 걸 놓고 참아라 바꾸자 아무리 표상에 대고 얘기를 해봐야 내 안에 이 오래된 이 캐캐 묵은 관념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네. 오늘 선생님 그 의식의 구조,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신 거고, 앞으로도 더 풍부하게 설명을 더 해주실 예정이신 거죠? 네. 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네.